자, 안녕하세요. 독한 국어의 저자이자 독한 국어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어 영역 공부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땡땡땡 안 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세 가지 키워드 뭐가 좋을까요? 자,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이 개는 명사가 아니라 접두사 정도가 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말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겪는 고생을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국어 영역의 특징 5회, 2회에 관한 순서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국어 영역이라는 특징을 제가 조금 발견을 했는데요. 다른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국어 영역은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가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노력과 시간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솔루션은 하나같이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려서부터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거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역 공부가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 저는 나름의 저술활동을 통해서 독해력 포인트를 잡으면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독한 국어의 원리를 필두로 한 앞에 저술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단어를 외워가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통해서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쓰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단과 한 편의 제시문, 책을 읽을 때는 혼자서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를 객관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정규교육,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가보면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죠. 이거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아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뽑아서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거꾸로 잡아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어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제시문에 가면은 오히려 문장 독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판단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독을 해서 알게 된 그 무엇,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가 독한 국어 학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글을 읽어보는 거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모의고사 제시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필두로 국어학원을 다녔을 때 이런 걸 잡습니다. 접속어. 하지만 그런데 별표 칩니다. 자, 그런데 읽고 나면은 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오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혹시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하지만 뭐가 더 잘못된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대부분 그런 데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사고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압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개발되기 전과 개발되기로 나눠지죠. 부피는 방대했고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데는 흐름이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이 왜 잘못됐냐면, 자, 필요한 정보량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담긴 정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뼈나 양피지, 가죽에 두꺼운 데에다 기록을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부피가 방대한 거죠. 여기 하지만이 왜 들어가냐 이거죠. 자, 이거는 기출 제시문이고 전문가가 글을 쓴 겁니다. 어떤가요? 잘못 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글을 잘 다루게 되고 자신감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공부가,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문제는 1등급 맞는 친구 똑같이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맞는 친구, 5등급 맞는 친구 공통적인 특징,
문제는 잘 맞추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어가고 또 글쓰기 할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국어 능력은 단순히 국어가 아니고 독해 능력이고 공부 능력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혼자 공부한 아이들 똑같이 못 봅니다. 그래서 저랑 6개월, 짧게는 3개월, 1개월, 많게는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18년 동안 독서 안 했어도, 다독 안 했어도 글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뽑아내고 먼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어 천재도 알지 못하는 독해 능력 향상을 초단기간에 먼저 세팅을 해주고 그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가 독한 국어 학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방법은 제 저서와 실질적인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수능 특강 완성 사례들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3단계의 과정을 갑니다. 몰입독해, 표시독해, 비교독해. 먼저 몰입독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승전 독해력,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력을 어떻게 잡느냐가 구체화되고 객관화되지 않다라는 거가 문제고요. 자, 독해가 뭐죠?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독해는 그렇게 바라보면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어떻게 봐야 하냐? 몰입해서 읽어야 되고 이해한 내용을 기억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몰입 포인트와 기억 포인트를 저는 잡아주는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몰입을 하죠? 일반적으로 잘하거나 재밌어야 몰입을 하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재밌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제시문의 일반적 특징을 먼저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장과 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특징을 먼저 알려주는 거가 누군가 다독을 해서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아는 그 무엇, 하지만 말을 못하는 그 무엇을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거가 독한 국어 학원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러나 따라서 전개 방식, 문학의 개념 정도는 누구나 공부하다 보면 다 배우게 됩니다. 문법적인 특징. 하지만 이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최대 봤을 때 30%입니다. 문제수로 봤을 때 45문제 중에 15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은 바로 문장 간의 연결고리. 아까 우리 연결고리 봤었죠? 연결의 유형, 연결 방식, 연결 방향, 연결 순서.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공부 능력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의 개념들을 다이어그램으로 간략하게 먼저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면은 그 문장과 문장 간에는 수직적 연결 고리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조금 맥락이 보인다라고 하죠. 아이들이 맥을 본다라는 거가 바로 이러한 연결 고리를 찾아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연결의 패턴을 찾아보면 반복, 확장, 복합형으로 나눠지는데 신문 사설이나 단행본에 나오는 쉬운 책들의 특징입니다. 어디서부터 읽어도 읽힙니다. 하지만 확장형 사고, 이런 복합형 사고들은 중간에 끊어지면 글이 안 읽힙니다. 그래서 이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나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복합형, 이거는 과학기술,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글의 특징인데 사실 우리가 읽는 글은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하고 세 번째가 바로 문장이 연결되는 패턴인데 1, 2, 3, 4, 5, 6 자, 앞뒤 문장이 연결돼가지만은 않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1번하고 5번하고 10번이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 간의 연결 방향인데 자, 아까 따라서는 어떻게 가죠? 그 결과는 앞에서 뒤로 가죠. 그런 데는 흐름이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글에 따라서 그런 데가 다 들어있나요? 표지어가 없죠. 그런 글들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느냐? 실질적인 연결의 관계들을 잡아나가면서 찾아 나가고 인식해 나가는 거. 아까 우리 평가까지 하는 거죠. 기존에 잘못 쓴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공부할 준비.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하고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표시로 객관적인 표시가 공통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면 비교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현역 고등학교 학생의 문학 교과서입니다. 메모할 게 정말 많죠. 시라든가 문법은 정말 수업 시간에 해줄 얘기가 너무나 많고 어딜 가나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EBS 강의만 봐도 문학은 끝납니다. 그런데 비문학으로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업 한 거니? 해 따라갑니다. 동그라미 여기 하나 보이시죠? 왜냐면 비문학으로 오면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읽었는데 이해가 돼. 야, 이거 어쩌라고. 선생님도 이거를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더 어려워하죠. 그렇다고 여기 메모가 그나마 많이 되는 건 배경 지식이 막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학 시간이 아니거든요. 국어 시간입니다. 이 문장과 문장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 코드를 보여주는 거가 비문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비문학이 잡혀야 문학, 문법 모든 공부의 기본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 특징을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또 저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정답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석이 돼야 되는데 천재입니까?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 틀리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바뀌어 나갑니다. 왼쪽이 제가 수업 준비한 거고,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제가 수업 준비한 거고, 왼쪽이 학생이 저랑 공부하고 나서 바뀐 겁니다. 조금 뭔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전에서 내신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뭔가를 포인트를 잡아낸다라는 거죠. 글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 이러한 사고 과정으로 변해가고, 이제 저기까지 돼야 제가 수업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보는지를 비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사고의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를 시작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장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 거꾸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단, 편, 제시문을 자연스럽게 못 넘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특징을 먼저 잡아주고 저는 역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수업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글의 자신감, 공부의 자신감 요거를 심어주고요. 이게 됐을 때 예측 가능한 국어, 아까 오묘했죠. 점수가 떨어졌는데 노력하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가 가장 문제였는데, 점수가 시작점이 어디든 내가 노력하고 집중한 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예측 가능한 국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저는 글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볼 수 있는 독해력이 잡혔을 때 가능한 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친구들이. 그랬을 때 국어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과목 공부를 늘리겠죠. 반대로 더 좋은 거, 반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다른 공부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독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나 텍스트 기반 사탐 이런 공부 능력 시험들이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영어를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은 잘 되는데 독해 안 되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 포인트 다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제가 독한 국어학원에서 또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독해력입니다. 이 독해를 중심으로 국어 영역 공부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될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 능력 자체가 커지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